안녕하세요. 강사 김태현입니다. 13강 주제는 2D 기반 협업 메타버스 플랫폼 겟더입니다. 겟더타운은 2019년에 VR 홀로그램 개발 스타트업이었는데요. 2020년도에 미국에서 오피스 플랫폼을 런칭하게 됩니다. 이때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일상이 단절됐을 때 줌으로 업무를 보고 교육을 진행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 줌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생길 정도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 이 겟더타운 플랫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겟더타운 플랫폼의 특징은 2D 기반 협업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점인데요. 우리 잽도 2D 기반의 협업 메타버스 플랫폼이었죠. 사실 잽이 2022년 3월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이 겟더타운이 런칭을 했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잽에서 겟더타운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진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플랫폼의 특성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겟더타운 같은 경우는 그 템플릿의 유형이 가상 오피스, 가상 회의, 교육, 모임 행사 이런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가상 회의와 관련된 오디오, 비디오, 그다음에 문서 공유 이런 기능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겟더타운은 그런데 25명까지는 무료예요. 그리고 25명이 넘어가는 경우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일 인원 25명이 넘어갈 때, 그리고 한 달 25명이 넘어갈 때에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잽 같은 경우는 5만 명까지 무료인데 겟더타운은 유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래서 잽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근데 전 세계에서는 겟더타운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겟더타운에서도 다른 메타버스처럼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오피스, 팀 소셜, 컨퍼런스 이 세 개가 주요 카테고리고요.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템플릿 말고 다른 것들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주로 이렇게 가상 오피스나 업무 회의, 모임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형을 메인 템플릿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설정을 할 때는 웹 사이즈랑 웹 테마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 사이즈를 보면 최대 인원이 150명이죠. 150명까지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웹 테마를 선택을 하면 그 테마에 맞는 템플릿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마다 최대 접속자 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작게 코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게 50명까지만 접속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인원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수, 그다음에 어떤 모임의 특성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테마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맵을 편집할 수 있는 맵 메이커에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배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타일 이펙트를 통해서 포털이나 스펀 같은 것들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연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동영상, 문서, 그다음에 웹페이지 이런 것들 연결이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잽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맵메이커까지 이렇게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겟더타운을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겟더타운을 활용해서 만든 메타버스 공간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코카콜라 메타버스 공간은 이 메타버스를 ESG 경영을 적용해서 환경적으로 ESG에서 E는 환경을 말을 하는데요. 앞으로 미래 사회가 지속 가능성 있는 미래가 되려면 그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랑 ESG랑 잘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ESG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E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전시를 해놓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접속해서 같이 볼 텐데요. 저는 PC로 접속을 할 건데 지금 접속 주소가 조금 길어서 모바일로 접속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QR코드를 모바일로 찍으시면 겟더타운에 접속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모바일로 접속을 해보시고요. 또는 이 주소를 입력하셔서 PC로 접속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카콜라 메타버스 공간을 같이 잠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겟더타운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이름을 입력을 하고 조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카콜라 원더풀 아일랜드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동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메타버스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PC로 접속하는 경우는 키보드에 WASD 키를 눌러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모바일로 하는 경우는 왼쪽 하단에 조이스틱을 조정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호작용되는 오브젝트들은 우리가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죠. 잽 같은 경우는 우리가 F키를 눌러서 상호작용을 했었는데 이 겟더타운은 X키를 눌러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X키를 누르면 지금 어떤 다른 페이지로 콘텐츠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메타버스 공간이고 여기에 쭉 돌아보면 이 코카콜라에서 어떻게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옆에 있는 이 공간에 한번 팩토리 공장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코카콜라 팩토리에서는 이 어떻게 페트병을 활용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을 분쇄하고 그 다음에 세척해서 그리고 이 세척된 것을 가지고 실이나 원단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과 원단을 가지고 알비백이라는 이런 코카콜라의 가방을 만든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팩토리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코카콜라 본사에서 이런 재활용 과정을 체험관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체험관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없어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면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거고요. 또 체험관을 운영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면 굉장히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고 또 이동의 어떤 제약이 없죠. 전 세계 어디에서 있든 언제든지 바로 접속해서 체험관을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메타버스를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약간 그래픽 같지만 우리가 또 현실적인 공간으로도 현실감 있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첫 페이지로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페이지로 나갈 때는 이 이름 밑에 리스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리스폰을 누르면 다시 첫 페이지로 겟더타운에서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지금 맵이 지금 다 둘러볼 수는 없는데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기는 이제 전시관이죠.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환경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금 기업들의 어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ESG 경영입니다. ESG에서 앞에 E가 환경을 의미하는데요. 메타버스랑 이 ESG랑 잘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을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면 아까 전에 뭐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공간에 구축한다면 그런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 환경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 눌러서 상호작용을 해보면 이게 컨텐츠 연결되어 있죠. 이미지로.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뭘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환경을 지키고 있는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전시관으로 이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X키 눌러서 또 상호작용을 해보면 코카콜라 지구수단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지구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또 여기에 라벨이 없어진다는 내용이네요. 들어가 보면 이제 무라벨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요즘에 무라벨 제품 많죠. 그래서 친환경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브랜드 홍보관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OX 퀴즈존으로 가면 이렇게 퀴즈를 맞추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거죠. 지금 저는 혼자 들어와 있지만 여러 사람이 여기에 와서 환경 캠페인 운동 이런 거에 참여해서 이 퀴즈를 뭐 다 맞추면 뭐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행사 이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인증할 수 있도록 SNS랑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가서 이걸 인증해가지고 뭐 이벤트 상품을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업이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보면 쭉 이런 맵들을 많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활용법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우리 하단 오브젝트, 상단 오브젝트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하단 오브젝트는 바닥에 깔리는 거라고 그랬고 아바타 발 밑에 상단 오브젝트는 아바타 머리 위에 덮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밑에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줄 때도 이 나무는 상단 오브젝트로 넣었겠죠. 그리고 여기 모래는 그냥 배경으로 넣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조금 다른 맵들을 많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마치 줄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 디자인은 입체가 아니어서 3D가 아니라서 입체감을 주기 조금 어려운데 지금 이 디자인은 이제 2.5D라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아이코그램스라는 플랫폼을 사용해 볼 건데 입체가 아니지만 입체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직선이지만 마치 줄 타고 올라가는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를 적용을 하면 좀 더 관심을 유발하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가서 게더타운을 조금 둘러볼게요. 자, 여기서 나갈 때는 왼쪽 아래에 이 포도송이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메인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홈을 누르시면 게더타운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 포도송이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게더타운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면 솔루션, 리모트, 그 다음에 버추얼 미팅, 에듀케이션, 소셜 컨퍼런스 이게 메인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주로 화상 오피스, 그 다음에 화상 회의,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사회 모임,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주요 카테고리고요. 가격은 아까 보신 것처럼 무료이지만 25명이 넘어가면 유료로 전환됩니다. 25명이 넘어가면 이쪽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구글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른 이메일로 하셔도 되지만 지금 보면 전부 다 구글 로그인이 들어가 있어요. 메타버스에. 그래서 구글 로그인으로 활용을 하시면 이 계정 하나로 모든 메타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아마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튜토리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튜토리얼은 그냥 스킵하시면 이 빈 페이지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될 거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이 크리에이터 스페이스를 눌러서 우리가 템플릿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고른 다음에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템플릿을 보면 리모트 오피스, 그다음에 팀 소셜, 컨퍼런스 이게 주요 카테고리라고 했었고요. 여기 있는 주요 카테고리 말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밑에 있는 여기 템플릿을 누르면 더 많은 템플릿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볼게요. 자, 오피스에도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화살표를 누르면 우리가 옆으로 눌러서 디자인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컨셉의 템플릿인지를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고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2명에서 25명. 이 맵의 크기를 말을 합니다. 그 맵이 25명까지 수용 가능한 크기의 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내 모임의 특성에 맞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쭉 내려보시면 여기는 25명에서 50명. 맵이 조금 아까보다는 이제 큰 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아주 더 큰 맵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럼 이 맵은 1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맵이다. 그래서 이런 큰 맵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는 이제 50명 정도 많이 활용을 하고 50명에서 100명 이 정도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 템플릿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왼쪽에 보면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그다음에 시즈널, 어떤 특정 행사와 계절 행사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어떤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 컨퍼런스, 교육, 그다음에 빅맵. 빅맵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만드시는 거고요. 커스텀은 내가 만들었던 편집했던 맵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내가 나에게 맞는 유형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스페이스에서 리모트 오피스만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템플릿을 하나 선택을 하면 맵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2명, 25명, 50명, 150명. 그래서 내가 150명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 밑에 보면 활성화되는 버튼이 달라요. 지금 2명일 때는 다 활성화가 됐고 25명일 때도 다 활성화가 됐는데 자, 50명으로 넘어가면 위에 있는 거는 선택이 안 되고 밑에 두 개만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 템플릿 위에 있는 템플릿은 25명, 50명 이하, 25명 이하 25명까지만
접속 가능한 맵이어서 활성화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의 유형도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 대략적으로 몇 명의 인원이 참여할 건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맵 사이즈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게드타운 같은 경우는 이 인원수에 맞게 맵 사이즈를 이렇게 알아서 설정해주고 있지만 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사이즈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너무 적은 맵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공간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너무 큰 공간에 인원이 너무 적으면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사이즈를 설정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릿을 골랐으면 여기에서 셀렉 누르시면 이제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이름 입력하고 여기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건지 안 할 건지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메타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맵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이름이 이렇게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이렇게 주소, 내가 방금 만든 스페이스의 이름이 이렇게 주소로 활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에디트를 누르시면 아바타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로 얼굴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상, 그 다음에 액세서리,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다른 좀 특별한 캐릭터들 뭐 이런 게 있고요. 베이스에 가면 뭐 스킨, 헤어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색깔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아바타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잽에 비해서 조금 아바타 부분이 막 굉장히 다양하진 않아요. 물론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많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는데 캐릭터 자체가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 이렇게 3개 정도 있고 나머지를 각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아바타 편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피니시 하면 이 아바타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입력하고 이름은 실명이 아니어도 되죠. 실명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조인 눌러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인 눌러서 참여하면 지금 내가 방금 선택한 그 맵이 템플릿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나 이런 거 체크해서 지금 좀 큰 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잽이랑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프라이빗 에어리어 나가면 활성화가 안 되고 이 공간에 들어가면 활성화가 되는 옆에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프라이빗 에어리어라고. 자, 그래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조금 이 구조를 보면 오른쪽에는 이제 참여자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제 메인 메뉴들, 이 포도종이가 아까 메인 메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아바타, 그다음에 나의 어떤 상태 설정, 그다음에 마이크 카메라, 그다음에 화면 공유, 그리고 이모티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맵을 편집할 수 있는 빌드 툴, 그다음에 캘린더 채팅할 수 있는 것들, 참여자 목록, 그다음에 나가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메뉴들이 있고 우측에 상세 메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잽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좀 보시고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웹은 게더타운이고 국내에서는 현재는 주로 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게더타운을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점점 그 잽은 지금 게더타운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적용이 업데이트가 2주마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교에서도 잽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두 플랫폼을 다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 목적에 맞게 어떤 플랫폼을 쓰는 게 맞는지 조금 비교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메인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갈 때는 여기 누른 다음에 사인 아웃을 누르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게더타운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플랫폼들의 특성이 다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플랫폼의 주요 특성,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어떤 하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게더타운에만 메타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게더타운에도 만들고 제페토에도 만들고 잽에도 만드는 이유가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살려서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강에서 게더타운을 활용을 해서 스페이스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